자, 오늘은 이제 제 5장 우리가 집합에 대해서 집합과 명제 일부분인데 집합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기본 사항을 한번 우리 보면 68페이지예요. 기본 사항에 집합의 요소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래서 수학에서 이제 집합이 x가 a의 온소다라고 하면 표시를 이렇게 해요. 이제 알아둬야 되는데 x는 a의 온소다. 어제도 이제 통계를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학생 수업을 하는데 아유 통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낯선 거야. 그래가지고 힘들었는데 집합도 똑같아요. 처음 보는 용어를 이제 낯설어 하는 거야. 이게 온소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엘리먼트라는 단어, 엘리먼트라고 하고 그래서 거기에 e를 가가지고 와서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x가 a의 온소가 아닐 때 이렇게 쓴 거고, 근데 x가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b라는 집합이 a에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부분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달라. 우리가 흔히 이지창, 삼지창 이렇게 부르는데 부분 집합은 영어 단어 컨테인 있죠. 컨테이너 박스 할 때 그 컨테인 거기서 이제 온 거다. 그래서 이거 대문자로 쓰는 이런 애들은 다 집합인 거야. 그러니까 집합과 집합 사이에는 요런 기호를 쓰고 그 다음에 온소와 집합 사이에는 요런 기호를 쓴다. 이렇게 이제 알아보면 돼요. 됐죠? 저 정도 수준인 거고 거기 보면 거기서 이제 x가 여기서는 이제 온소를 안 하고 요소라고 표현을 해요. 일본 한자를 보면 요소. 그래서 x가 a의 요소일 때 이렇게 쓴다. 그래서 집합과 뭐 한자만 좀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집합을 표시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2, 4, 6, 8이라고 6, 8, 10이라고 딱 썼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거 그냥 온소를 나열한 거죠. 이거 온소 나열법이라고 하는데 온소를 그냥 나열한 거니까. 근데 이걸 이제 조건 제시법이라는 걸로 바꾸는 게 좀 어려워요. 이거를 조건 제시법으로. 그러면 조건을 우리가 제시할 때는 뭔가 격식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구청에 가서 뭘 하더라도 그냥 여건 주세요 그러면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뭐 폼을 작성해야 되듯이 그래서 조건을 제시할 때 이렇게 폼을 작성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건 X 칼럼, 이거 기둥이니까 칼럼이라 이러는데 이 X가 온소라는 거예요. 여기서 X, 이 A 집합의 온소가 이거다. 그래서 이 X는 이제 요게 조건인 거야. X는 뭐라고 써야 될까? 얘를 보고서 X는 뭘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찾는 게 수학적인 지식이니까 여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x는 보니까 10 이하의 뭐라고? 짝수, 그죠? 짝수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10 이하의 2의 배수 뭐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온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이고 얘를 이제 이렇게 쓰면 이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벤 다이어그램. 나는 이게 이제 벤이 VENN가 영국 수학자 이름이거든요. 근데 다이어그램도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 원래. 이게 이제 이름이고 다이어그램이 성인 줄 알았어. 벤 다이어. 아니면 이게 성인 이름인가. 근데 이 다이어그램이 다이아그램 이렇게 쓰는데 이런 그림 있잖아요. 이런 그림을 다 다이아그램이라고 해요. 이렇게 쓰는 걸 다이아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프 이러듯이. 그래프가 사람 이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프 하듯이 이것도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다이아그램이라고 한다. 요런 그림을 다이아그램이라는데 이렇게 써요. 2, 4, 6, 8, 10 이렇게 예를 들어. 그럼 온소 나열법이랑 얘랑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똑같이 생겼잖아. 그냥 2, 4, 6, 8, 10 다 쓴 거 아니에요? 온소 나열한 건데 차이점은 뭐냐면 콤마가 없어요. 콤마 없다. 이거 안 쓴다. 콤마 안 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렇게 표시도 돼 있죠. 조건 제시법에 A는 2n 해가지고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랬을 때 N은 정수다. N은 정수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정수니까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뭐예요?
일단 여기에 있는 정수가 1, 2, 3, 4잖아요. 그럼 이 A의 온소는 얘가 온소니까 1, 2, 3, 4를 여기다 넣으라는 거야. N 자리에다가. 그러면 뭐가 돼? 1을 넣으면 2 되겠죠? 2를 넣으면 4, 3을 넣으면 6, 4를 넣으면 8.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 제시법을 보고서 온소 나열법으로 찾아 쓸 수 있느냐, 해석해낼 수 있느냐, 이 능력이. 영어 해석보다는 쉽죠, 이거. 그냥 넣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수학이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언어로 인식해서 영어 배우듯이 하면 안 어려워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부분 집합 A가 B에 포함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분 집합 이 기호 있잖아요. 방금 A가 B에 포함된다. 이 기호의 의미는 크거나 같다의 의미. 그러니까 이 꼴이 들어간다는 거야. 즉 A가 1, 2야. B가 1, 2, 3이야. 그러면 여기서 두 개를 가져와서 만들어낸 집합이 얘인 거야. 온소 두 개를 가져. 그래서 이 둘 사이 관계 이런 관계가 되죠. 그러면 만약에 A도 1, 2, 3이고 B도 1, 2, 3이야. 그러면 이것도 이런 관계가 성립되느냐 이거죠. 성립되지. 여기서 1, 2, 3 가져와서 만들면 되니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꼴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A 이꼴 B도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말이 나올 수 있냐면 진부분 집합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제 부분 집합 중에서도 진짜 부분 집합은 뭐냐 할 때 누구를 제외해야 되냐면 이 자기 자신을 제외한다. 이거는 진짜 부분 집합에는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부분 집합의 온소의 개수를 집합의 온소, 부분 집합의 개수, 온소의 개수가 아니고 부분 집합의 개수, 부분 집합의 개수를 만약 A 집합이 가로에서 n 이렇게 쓰면 이 가로는 전부 다 영어로 오브예요. 그러니까 n은 뭐냐면 넘버 오브 set A 이렇게 써요. 영어로 읽을 때.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뜻이거든요. 롯데 과자 선물 세트 하듯이. 그래서 A 집합의 수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때 이 오브에 이 O 있잖아요. O가 이렇게 갈라진 거야. O라는 애가 이렇게 갈라진 거지. 서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집합의 수가 뭐냐 이 말은 A 집합의 온소의 개수가 뭐냐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그게 만약 3개다. 즉 예를 들어서 A가 1, 2, 3이다. 그럼 온소의 집합이 3개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부분 집합 개수는 몇 개냐 물어보면 공식이 이렇게 돼. 2의 n승 개 이렇게 해서 이 n에다가 3개 이 3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8개가 정답이 되거든요. 부분 집합 개수가. 그럼 이 8개를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개수가 그냥 몇 개냐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럼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유도됐을까 해보면 A 그가 1, 2, 3이니까 자 1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온소 2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 경우에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포함되는 경우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온소 3까지 해서 이 경우에 포함되는 경우 포함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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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띄어보면 노가다 띈 거죠. 지금 1만 가지고 있다면 온소가, 그러면 부분 집합은 뭐예요? 만약에 A라는 온소 집합이 1만이 있어. 그럼 부분 집합은 1만 가져온 거, 온소 1개짜리는 얘기했죠. 온소 0개 그걸 공집합이라는데 비어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것도 부분 집합에 넣기로 약속했어요. 안 가져오는 것도. 그럼 이렇게 해서 2개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경우, 1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해서 여기 2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온소가 1, 2까지 있다. 여기 이제 1, 2가 더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온소 2개짜리도 존재할 거고
온수 한 개짜리에 당연히 2가 있겠죠. 온수 두 개짜리 1, 2가 있어.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죠. 이렇게. 그게 이런 거야.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그걸 2의 제곱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3이 있으면 온수가 몇 개가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돼. 그걸 2의 3승이라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온수가 n개가 있어요. 그럼 몇 개가 될까 이게? 2의 n승. 이렇게 해서 공식이 유도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수의 개수만 파악하면 만약 온수가 10개다. 부은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 그러면 2의 10승계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2의 10승이니까 1024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때 이제 진부분집합이라고 했을 때는 공식이 2의 n승에다가 하나를 빼줘야 되는 거야. 이때 이 하나 빼주는 게 누굴 거냐 하면 바로 이 자기 자신을 빼준다는 거야.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빼줘야 되는데 공집합을 빼주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답은 마치 숫자로 얘기하니까. 근데 이렇게 집합을 다 구하라 이래버리면 틀리는 거지. 그래서 한 개 빼주는 게 누굴 빼주는 거다? 자기 자신을 빼주는 거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 자신은 진짜 부분집합에는 안 들어가는 거야. 팔은 내 몸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 몸 전체는 내 몸 전체의 일부분이다. 뭔가 맞는 말은 맞는데 약간 어색하죠. 그죠? 그래서 진짜 부분집합 때는 그건 제한다. 됐죠? 그래서 부분집합의 공식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책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공집합이라는 표현 나오죠. 공집합. 빌공짜의 한자가 그게 공집합을 이제 이렇게도 쓰고 뭐 이렇게도 써요. 이것도 공집합을 표시하는 거예요. 둘 다. 근데 요거는 공집합일까요? 요거는 공집합 아니야. 그죠? 요건 공집합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얘가 닭다리라고 해요. 닭다리. 내가 그냥 혼자 이름 붙인 거. 닭다리. 배고플 때 이거 수업한 적이 있어가지고 닭다리. 그죠? 예전에 닭날개, 요즘도 어디 가면 팔긴 하던데 닭날개하고 닭다리만 따로 팔아요. 하나에 그때 당시 500원이었는데 수업 끝나고 엄청 배고프거든.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서 있는데 버스 정류소 앞에 그 치킨집에서 닭하고 날개만 파는 거 500원에. 근데 날개도 이렇게만 팔면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달라붙어 있는 날개를 파는 거야. 그리고 닭다리는 닭에 큰 뼈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렇게 살이 엄청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얘가 얘처럼 딱 보이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닭다리라 불러야 된다. 선생님은 닭날개 안 좋아하고 닭다리를 좋아했거든. 그래서 이름을 닭다리라 붙인 거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집합인데 1, 2 요렇게 딱 돼 있고 이거에 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하면 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2의 3승계라는 거. 온수가 3개라는 거 이게 지금. 그래서 일단 답은 8개라고 얘기해야 되고 분집합 8개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서 이제 맞냐 틀리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예를 들어서 공집합은 A의 이거다. 맞아요 틀려요? 이때는 이거 뭐를 읽어야 돼? 공집합을 읽어야 되지. 공집합은 A집합이 뭐다? 부집합이다. 맞는 얘기야. 요건 뭐야? 요거는 이거 온수를 얘기한다 했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공집합이 아니고 집합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야 돼? 이건 온수로 불러야 돼 이제. 그럼 온수로 부를 때 내가 이름을 방금 닭다리라고 하자고 했죠. 닭다리. 그냥 닭다리인 거야. 이런 닭다리가 있느냐 이거? 있잖아 이게. 온수. 그러니까 얘도 맞는 얘기가 돼요. 닭다리는 A의 온수이다. 맞는 거.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는 공집합이고 하나는 닭다리로 해석이 되는 거. 뭘로 갖고 해석이 달라지냐면 요거 때문에. 요 이지차일 때는 집합으로 인식을 하고 삼지차일 때는 온수로 인식을 해야 돼. 온수로. 그래서 닭다리 모양의 온수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세 번째는 1 이렇게 A를 갖고 와가지고 부음집합을 만든 거죠. 그러면 이거 부음집합이지. 만들 수 있지. 1만 가져와서 만들 수 있잖아요. 네 번째는
맞죠 이것도? 이건 뭐야? 이 닭다리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한 거야. 포장된 닭다리. 포장 닭다리도 집합이지 이거.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이렇게 하면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게 틀린 거지. 이런 모양의 원소가 없죠 여기. 자 여기서 헷갈릴 수 있어. 만약에 요렇게 되어 있으면 이 말이 맞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틀린 거다. 틀린 거. 틀린 것은 이렇게 찾았을 때 답이 5번이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닭다리를 포장했으면 얘는 집합인데 집합하고 집합 사이에는 이렇게 삼지창을 쓰지 않고 뭘 쓰면 맞아요? 이지창을 쓰면 맞았어. 근데 삼지창을 썼기 때문에 틀렸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A 교 B가 있고 A 합 B가 있죠. A 교 B는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공통 부분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 A 합 B는 합집합이다. 이게 화라고 쓰죠. 일본에서 합집합을 화라고 써요. 화집합. 그 다음에 A 교 B 교 C는 공통 부분이고 A 합 B 합 C도 합집합이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합 B는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A 합 B. 그래서 여기 전부 다 칠한 게 A 합 B고 A 교 B는 여기 A가 있고 B가 있으면 요것만 있으면 A 교 B가 된다.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됐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다음 페이지 69쪽에 나온 게 보집합이란 말이 나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AC라고 써가지고 이거를 여분해가지고 컴플리먼터리인가 글자가 그래서 C를 쓰거든. 여분해 이런 뜻이야. 컴플. 근데 일본에서는 얘를 갖다가 A 바 이렇게 쓰고 이거를 보집합이라는 써요. 이 보가 보충하다 이런 뜻이야. 보충하다.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전체 집합 U가 있고 A 바깥에 있는 거 말하는 거야. 이게 A 여집합이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A랑 A 여집합이랑 여집합 이제 C라고 안 쓰고 바로 쓰죠. 요러면 이게 뭘 의미한다? 전체 집합 U를 의미하죠. A랑 A 바깥에 있는 걸 다 더하면 전체 집합 U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A랑 A 바깥에 있는 거하고 공통인 거는 없죠. 그럼 이거는 공집합이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인식을 해주면 된다. 자,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7번 있잖아요. 7번이 뭐냐면 그 한자가 뭘 것 같아요? 그 드모르간이라는 뜻이에요. 드모르간. 모자나 보이죠? 모. 네. 드모르간 가 보이죠? 드모르가노 법칙. 그지? 간. 일본어 대충 읽죠? 드모르간의 법칙이야. 드모르간의 법칙은 뭐냐면 우리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쳐봐요. 처음으로. 그거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드론 만들어졌는데 네. 그냥 드론 타고 드론 가지고 막 마음대로 막 하고 하면 사고 나겠죠. 서로 막 드론 하늘에서 자기 마음대로 가면. 그래서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도로교통법 이런 거 만들었겠죠. 빨간불일 때 멈추고 뭐 우측 통행이고 이런 것처럼 드모르간의 법칙이 뭐냐 하면 그런 거야. 합집합하고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여집합이라고, 일본에서는 보집합이라고 하는 데 있죠. 그래서 합집합, 여집합, 교집합 사이에 관계를 정의한 거야. 관계를 정해준 법칙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쓰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또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 뒤집어지는 거야. 이게 합집합 B 여집합. 그러니까 법이니까 뭐예요? 법칙이니까 법은 무조건 뭐예요? 약속한 거니까 암기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일본에서는 기호를 이렇게 쓴다는 거야. A 합 B 위에다가 줄 쫙 꺼. 발을. 그게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각각으로 줄이 끊어지고 얘는 교집합 되고 이렇게 돼. 이해되죠? 이게 이 표현보다 이 표현이 더 쉬워 보여요. 그죠? 그 다음에 A교 B에다가 줄을 쭉 끄면 어떻게 돼요? A 위에 줄 끄고 합집합 B 이렇게. 그쵸? 저렇게 한다. 할 수 있겠죠? 자, 거기 체크 문제, 체크. 지금 한번 14, 15, 16, 17 한번 풀어봅시다. 풀어보고 거기 뒤에 답 체크해서 틀린 거 질문 받아올게요. 문제 해석을 14번 보면 집합 A가 8하고 12이고 B라는 게 4n을 운수로 하는데 그 n의 값은 1부터 6까지인데 그 n은 정수이다. 이럴 때 집합 B의 요소를 쭉 나열해봐라 이거지. 표현해봐라. 선생님 지금 다 읽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너 똑같은 책인 거 지금. 선생님이 그 일본어로 발음이 안 돼서 그렇지 한자를 아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도만 돼도 시험 친다는 거야. 알겠죠? 아니 저 선생님 번역 공부를 해보시죠. 아니 이거 봐봐 똑같은 거야. 여러분 준 거 똑같아요. 지금 여기 하나도 안 적혀 있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집합 A와 B 사이 간자잖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데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지 네모에 쓰라는 거야. 그러려면 B를 찾아봐야 되겠죠. 지금 B라는 게 보니까 온소가 4n인데 1에서부터 n이 6 사이에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때 n은 정수다 했죠. n 정수. 그러면 여기에 정수가 1, 2, 3, 4, 5, 6이니까 얘를 갖다가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그럼 B는 어떻게 돼요? 4, 8, 12, 16, 20, 24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랑 이제 A라는 애가 8하고 10이라고 돼 있죠. 8하고 12. 그럼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한번 봐봐요. 비교해 보니까 8하고 12가 여기 있지. 그러니까 벤다이 그림으로 인식해 보면 B 안에 A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거기에 A, B 사이의 관계를 해봐라 했을 때 A가 어떻게 된다?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네모에는 요 표시 컨테인에 그 포함하다 C를 써주면 돼요. C 모양으로.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네모의 기호는 거기 이제 객관식처럼 나왔네. 네모의 기호는 요거 아니면 이꼴로 선택하라 이거죠. 그 말이. 그러니까 이거 선택하면 되는 거야. 친절하게. 일본 수학은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나라처럼 약 올리지 않아요.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해줘. 그러니까 일본어를 잘 번역할 줄 알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끔 문제를 내주니까 14번 해결되죠? 선생님 근데 저 약간 궁금한데 그 14번에 1번 B의 요소를 하라 그럴 때 저기 4n 있잖아요. 네. 정수니까 1부터 6까지는 알겠는데 4n이면 4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4n이니까 이 말의 의미가 여기서 구한 이 n의 값 이게 n이잖아요. 이 n의 값을 여기다 하나씩 대입하라는 뜻이야. 대입해서 얘를 쓰라는 거야. 그럼 1을 대입하면 4가 되고 2를 대입하면 8을 되고. 알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럴 수 있어요. 예전에 이런 애가 있었어. 이 4 예를 들어 4n인데 4n인데 n이 5래요. 그럼
그러면 답이 얼마냐 이랬더니 20이어야 되잖아.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초등학생 6학년 애가.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중1 거 처음 이제 선행하는 거야. n에 5를 넣으면 얼마야? 이렇게 답을 45라고 쓰더라고. 걔 생각에는 맞는 말이야 이게 지금. 왜냐면 4 곱하기 n이라는 게 이 곱하기 기호 생략된 건데 그 사실 몰랐던 거지. 초등학교 때는 곱하기 기호 생각하는 거 안 배우니까. 그럴 수 있어. 처음에만 한번 그렇게 웃으면서 실수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안 하죠. 실수 잘 저런 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했어요? 네. 한번 해석해보면 뭘까요? A는 온수가 X인데 그 X라는 것은 36의 양의 약수다는 뜻이에요. 그 발을 정자 썼잖아요. 그 발을 정자가 양의 약수예요. 선생님도 이거 맨 처음 할 때는 이게 발을 정자가 뭐지? 당황하죠. 처음 배울 때는. 근데 이게 양의 약수 할 때 발을 정자를 써요. 부의 약수라고 부자를 쓸 수가 있어. 그러면 음의 약수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한자가 그리고 이거 뭐 발을 정자인지 몰라도 계속 눈에 띄면 이게 이게 양의 약수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됐죠? 그럼 36의 양의 약수 뭐가 있을까요? A를 해보면 이거 할 때 1 그냥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써도 되잖아. 2, 18 3, 6, 18 4, 9, 36 그죠? 18을 쓰면 안 되지. 3, 12 12 4, 9 6, 6, 36 그죠? 이러고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B라는 것은 10 이하의 자연수. 오. 이제 좀 읽었는데? 아니 저는 번역지금 된 거. 이 정도는 읽어 그죠? 아니 저는 번역된 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된 거는? 이 파파고라고 있는데 이미지를 이렇게 딱 처음에는 그렇게 해도 되고 그 번역되는 걸 보더라도 요거 한자를 같이 봐줘야 돼요. 예. 그래서 X와 이게 와타시 와 할 때 그 와잖아요. 그죠? X는 나는 이럴 때 그 X는 10 이하의 자연수다.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이번에 일본 가가지고 그 점원이 한국 아이돌 같이 생겼더라고요. 그 라면집에 갔는데 여자애가 아이돌 같이 생겼어요. 오 아이돌이 알바를 하네 이런 느낌인데 이제 그렇게 이렇게 친한 척 해가지고 뭐 서비스를 더 받아보려고 말을 걸어야 되는데 말을 못 거니까 답답하더라고. 그지? 그래서 일본어를 한자를 나는 선생님 나이가 많아서 말 걸어도 이상하지만 여러분들 나이가 아직은 괜찮으니까 그런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할지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죠. 자, X는 10 이하의 자연수다. 그죠? 네. 그 뒤에 노도마 이렇게 되지. 도마. 예. 그게 뭐예요? 노도마. 번역본에 뭐라고 돼 있나요? 10이라 할 때 이런 뜻이에요? 그 노토키 말씀하시죠? 도끼다. 토끼야? 예. 그건 뭐야? 집합을 뭐 아니 몰랐나? A를 이거, B를 이거라 할 때 이런 뜻이에요? 토끼? 할 때? 토끼 할 때? 네, 이런 거. 네. 뭐뭐 때? 네. 때가 이제 토끼 이거네. 그럼 이것도 하나 알아두는 거야 우리가. 예, 그죠? 이 뭐야? 도인데 토라고 읽어. 토끼. 네, 토끼. 뭐뭐 때, 뭐뭐 할 때, 그죠? 토끼. 토끼. 우리 이제 토끼가 거북이, 그죠? 토끼가 이제 잠 잘 때 거북이가 역전시켰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다. 토끼, 뭐뭐 할 때. 이거 A와 B를 이걸 할 때 집합 A 교 B의 요소를 서자가 글서자잖아요, 그죠? 서술 해서 표현하여라 이런 뜻인가? 그 부분 요소를 나란히 나타내라 이렇게 나란히 나타내라. 예. 그게 나란히 평이 수평할 때 평자인 것 같다. 옆으로 쭉 나란히 나타내라 이런 뜻인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A 교 B를 나란히 나타내라 이 말은 그냥 적어봐라 이거죠. 나란히. 그러면 A 교 B니까 공통인 거잖아요. 그럼 1이 공통으로 있어. 1 있고 2 있어. 2. 그 다음 3도 있어. 3. 4도 있네. 4. 그 다음 5 없고 6 있어요. 6. 7 없고 8 없고 9 있어. 9. 10. 10 없어. 그 다음부터 이제 없겠지. 그럼 이렇게. 여기에 답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1번은 안 된다. 겁먹지 마시고 하면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을 보면 전체 집합 U가 1, 2, 3, 4, 5, 6, 7, 1로 전체 집합, 그 한자가 있죠? 를 전체 집합이라 하자. 그죠? 도수를 이렇게 된 거지? 수를 하나 하자. U의 부분 집합 A를 1, 3, 5, B를 2, 5, 6이라고 했을 때 다음 집합을 구하여라 이거죠. 쉬운 거 아닌가 이거? 16번. 자. 전체 집합 U를 1, 2, 3, 4, 5, 6, 7 하고 A가 1, 3, 5 B가 2, 5, 6 2, 5, 6이라고 했을 때 A교 B는 뭐예요? A와 B의 공통인 거잖아요. 그럼 공통으로 5가 보이는 5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 합 B, A하고 B를 합한 거는 1, 2, 3, 5, 6. 자, 여기서 합하라고 하니까 5가 두 번 합해질 수 있으니까 5, 6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어떤 애가 이렇게 써요. 그러면 틀린 거야. 같은 건 한 번만 써야 돼. 알겠죠? 그래서 5, 6 쓰지 않고 5, 6 이렇게 5를 한 번만 써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 5, 6을 두 번 쓰기 시작하면 이제 막 집합 온소의 개수가 달라지고 그럼 부분 집합 개수가 또 달라지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 다음 A 이거 보집합이라는 됐죠. A 여집합은 어떻게 써요? A를 제한 나머지. 그럼 A가 여기 전체 집합에서 항상 생각해야 돼. A를 제한 나머지 1, 3, 5를 제한 나머지니까 2, 4, 6, 7 이렇게 됐죠. 그래서 2, 4, 6, 7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죠? 안 어렵지 지금? 네. 좋아요. 17번 한번 구해보세요. 이게. 자, 구해지죠? 예, 그 다음 넘어갈게요. 70쪽에 보면 집합의 요소 이제 이거 제목을 뭐로 봐야 돼? 두 개의 집합의 요소라고 해야 돼요? 이거 뭐라고 번역되나? 이렇게 된 거 이거.
개예요? 네. 읽을 때 이게 쓰라고 읽나요? 쯔. 쯔? 쯔. 그러면 있지 니쯔 이렇게 읽어야 되네. 있지 니 산시 이러잖아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있지 니쯔 니쯔. 이제 두 개의 집합의 요소 해가지고 U가 1, 2, 3, 4, 5, 6, 7인데 전체 집합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U의 부분 집합을 1, 4, 그 다음 B를 2, 4, 5, 6이라고 할 때 집합 이 A 오집합 교집합 B 이거를 구해봐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 공식이 있어요. 이 A 차집합 B라고 했을 때 이 정의가 이렇게 돼요. X를 온수로 취하는데 그 X는 A에 들어가고 X는 B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and X는 B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있어요. 이걸 벤다이어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A가 있고 이게 B가 있는데 일단 이 X라는 건 A에 들어가는데 B에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A 중에 B에 들어가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그걸 빼면 얘인 거예요. 이게 A 차집합 B를 벤다이어 그림으로 그린 건데 얘가 뭐하고 하냐면 이거 어떨 것 같아요. A에 들어가고 and 이 and에 이게 교집합 표시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거 교집합을 읽을 때 and라고 읽을 거예요. 그래서 A and B의 여집합.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공식인데 일본에도 이거 그대로 쓰면 되죠. 위에다가 시 대신 바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질문에서 지금 뭘 구하랬냐면 이걸 구하랬다고. A 이걸 구하랬죠.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교환법칙 써서 이걸 바꾸는 거야. 이렇게 얘랑 자리를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B 차집합 A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바로 뭘 의미한다? B 차집합 A를 구하라는 거랑 똑같아요. B 차집합 A. 그럼 B에 있는 온소 중에 자 A 온소가 뭐예요? A 온소가 1, 4고 그 다음에 B에 있는 온소가 2, 4, 5, 6이잖아요. 2, 4, 5, 6. 그러면 이 B에서 A에 있는 걸 빼버리는 거야. 그럼 B 중에서 A에 있는 게 4가 빠져야 되겠죠. 그럼 뭐만 남아요? 2, 5, 6. 그래서 이렇게. 답이 그래서 2, 5, 6이 된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A 합집합 B 여집합이잖아요. 이거는 A가 지금 1, 4라고 했고 B의 여집합은 B가 2, 4, 5, 6인데 전체 집합 U가 지금 1, 2, 3, 4, 5, 6, 7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집합 U가 1, 2, 3, 4, 5, 6, 7인데 이 중에서 2, 4, 5, 6을 제외한 2, 4, 5, 6을 제외한 나머지가 그럼 나머지가 2, 4, 5, 6 제외한 게 1, 3, 7이죠. 얘가 누구냐면 B의 여집합입니다. 그럼 1, 3, 7 적는 거야. 적고 나서 지금 질문이 뭐냐면 A랑 B 고집합이랑 합하라는 거지. 그럼 이거 다 합하면 되는 거야. 합하는데 1이 두 번이니까 한 번만 써주고 1, 3, 4, 7 이렇게 써주면 된다. 됐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하면 되고 그 다음 거는 A 합집합 B를 구한 다음에 여집합으로 하면 되니까 A 합집합 B가 1, 2, 4, 5, 6이잖아요. 그럼 1, 2, 4, 5, 6을 제외한 나머지 그럼 3, 7만 남겠죠. 그래서 3, 7 이렇게 쓰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전체 집합 U가 X로 온소를 취하는데 그 X라는 것은 1에서부터 10까지의 정수다. 둘 다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전체 집합 U의 온소는 1, 2, 3, 4, 5, 6, 7, 8, 9, 10이 될 거야. 그런데 여기서 부분 집합 A, B가 있는데 A하고 B의 공통인 게 3, 6, 8. 그죠? 그 다음에 A 여집합 이런 것도 A 보집합 교집합 B 보집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벤다이 그램 저기 아까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서 생각하면 이렇게 되죠. 이게 A 합집합 B의 전체 이거와 같죠, 그죠? 그럼 A 합집합 B를 구해서 그거의 보집합을 적어주면 되니까 A 합집합 B가 뭐냐면 A 합집합 B가 거기에 뭐로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네. 이쪽은 다 써야 되겠다. 그쵸? 그러니까 테스트 이게 지금 그 요즘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서 그러는데 테스트가 뭐예요? AI 휴머노이드 그 짤 같은 거 보면 막 계단도 올라가고 풀도 가고 막 공사판도 걸어가고 발로 차가지고 넘어졌다 다시 뒤뚱거리면서 일어나고 이런 거 테스트하듯이 우리 인간도 시험을 치는 게 이거는가 다 테스트 해보는 거야. 얘 시킨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거 그렇게 인식하면 내가 로봇으로 생각하면 되지 뭐. 그쵸?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체 집합 U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U가 있는데 이 안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여기 넘어서 적는 거야. 그러면 A 교 B에 368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368 적어도 3, 6, 8 이렇게 적는 거죠. 그 다음에 A, B 합집합의 여집합 그게 457. 그럼 457 이게 바깥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457. 그 다음에 A에서 B를 빼버리는 거죠. A에서 B 뺀 게 이거잖아. A 교 B 여집합 이 말이 아까 A 빼기 B하고 같잖아요. 그럼 A에서 B 빼버리면 남는 이 자리에 누가 있다는 거야? 1하고 10이 있다는 거죠. 1하고 10. 그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지금 2가 어디 있어야 돼? 2. 2가 여기 있어야 된다. 2. 1, 2, 3, 4, 5, 6, 7, 8, 9 없잖아요. 9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찾고 시작하면 엄청 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찾고 시작하면 되죠. 그럼 얘는 이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이 A 합집합 B의 바깥에 있는 게 누구 있지? 4, 5, 7이 있죠. 답이 이거는 4, 5, 7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됐네? 예. 자, 지금 이 A 합집합 B의 바깥에 있는 거는 지금 선생님이 그 문제를 밑에 거 갖고 풀어버렸네, 그죠? 아무튼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38쪽 바로 넘어갈게요. 아니다. 37도 프랙티스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37도.
터지는 그리고 왜 쩐수해야지. 자, 37번 혹시 질문이 있어요? 방금 해보니까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좋아요. 그러면 38번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기본 예제인데 이게 이번에는 부등식으로 표현된 집합이에요. 그러면 A라는 애가 X를 옷으로 취하는데 부등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2에서부터 X가 6, 4이다. 그죠? 이 부등식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럼 이 안에 이제 이게 뭐 무수히 많은 수가 있는 거죠. X가 일단 실수죠. 이렇게 부등으로 표시된 건 다 실수예요. 허수에는 크기가 없기 때문에 대소관계가 없기 때문에 실수란 말이야. 실수가 무수히 많죠. 이거를 수학과에서는 이제 엄밀하게 조밀하다, 조밀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엄밀성, 조밀성 이런 단어 쓰는데 아 갑자기 쉬는 시간 좀 하고 합시다. 쉬라고.